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대 산불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CNN 뉴스에 보도된 영상에서 한국의 이것 때문에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커터예요. 저는 소방관으로 25년을 일하면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제 아버지도 포드 트럭을 몰았고 할아버지도 포드 트럭을 몰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똑같이 미국산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요. 올여름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더운 여름이었어요. 공기가 닿는 모든 것을 구워내고 있는 것 같았죠. 나무와 풀들은 너무 말라서 지나갈 때마다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는 위험한 화재 조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높은 온도와 매우 낮은 습도, 이런 조건은 산불이 시작되고 빠르게 번지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죠. 매일 아침처럼 일찍 소방서에 도착해서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푸른색 제복 셔츠는 다림질이 되어 있고 이름표는 반짝이고 있었죠. 안전을 위해 갈색 머리는 짧게 자르고 눈으로 팀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주길 기대하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이니까요. 좋은 아침이에요, 대장님. 브라이언 미첼이 들어오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10년 넘게 제 오른팔이었죠.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고 주도적인 반면 브라이언은 차분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타입이었죠. 우리는 좋은 팀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아보니 제가 두려워하던 소식이었어요. 동쪽 언덕에서 산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해왔으니까요. 장비 챙겨. 팀원들에게 외쳤어요. 동쪽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어. 초기 보고에 따르면 빠르게 번지고 있대. 브라이언이 태블릿으로 날씨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어, 안나. 이번은 심각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위험한 임무 전에 항상 느끼는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그 익숙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출동하자. 우리 모두 서둘러 차량으로 향했어요. 포드 F350 트럭에 올라타니 시동을 거는 순간 커다란 엔진이 울리고 있었죠. 그 소리는 항상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최고의 미국 기술력이 우리를 위험 속으로 데려가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녀석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대시보드를 토닥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지평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구름을 향해 운전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캘리포니아 최고의 팀이고 내 미국산 자동차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런 믿음은 평생 제 안에 있었고 의심할 이유가 한 번도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긴급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여러 주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화재를 서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은 응답하세요. 핸들을 더 꽉 잡고 있었어요. 이 화재는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이게 우리의 소방 기술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에 도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소방차 행렬이 거대한 연기 구름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 이 화재가 끝날 무렵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생명이 위태로울 때 어떤 차량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고집스러운 믿음 같은 것들요. 산불과 싸운 첫날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와 팀원들은 쉬지 않고 방화선을 만들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제 포드 자동차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불길보다 앞서가기 위해 달리는 동안 거친 지형도 힘차게 헤쳐나가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에는 피곤했지만 우리가 이룬 진전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 해가 뜨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밤사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은 2배로 커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환한 듯한 주황빛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가 회색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죠. 열기는 너무 강해서 마치 열린 오븐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우리 트럭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르티네즈의 쉐비가 엔진 과열로 멈춰 섰어요. 그 다음엔 톰슨의 다치가 제로 인해 공기 흡입구가 막혀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평생 믿어왔던 미국산 차량들이 우리 주변에서 고장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 포드는 달라. 하지만 1시간 후 내 트럭도 나를 배신했어요.
엔진에서 끔찍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열쇠를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안 돼, 안 돼, 안 돼. 가슴속에서 공포가 솟구치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있을 때는 안 돼. 후드를 열자마자 문제가 보였어요. 공기 필터가 재와 부스러기로 완전히 막혀 있었죠. 숨을 쉬려고 하다가 엔진이 과열된 거였어요. 브라이언이 그 흐름으로 얼룩진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엔진은 당분간 못 쓰겠어, 안나. 다른 차량이 필요해. 아니야, 고칠 수 있어. 더 잘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1시간만 줘. 브라이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 그는 불이 난 구역 건너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몇 대의 차량이 아직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한국 로고가 붙은 세련된 SUV들이었죠. 재난 지역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구조하고 물자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미국산 자동차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이 외국 차량들은 극한 상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누가 저런 차들을 가져왔어?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어요. 사라 톰슨이야,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시내에 있는 새 자동차 딜러십을 운영하고 있어.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듣고 제안했대.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국 차라고? 제 생각에는 그저 싸구려에 믿을 수 없는 장난감 같은 것이었어요. 진짜 일하는 차량이 아니었죠. 진지한 소방관이 운전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날 밤 비상 캠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도 불편했지만 그보다는 고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었죠. 차량 없이 어떻게 이불과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팀 리더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이 눈앞에서 도전받고 있었죠. 아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커피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긴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카터 대장님?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도움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불은 여전히 타오르며 더 많은 집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했죠. 작동하는 차량이 필요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자존심을 삼키며 물었어요. 사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화재와 싸우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요. 캠프를 가로질러 그녀를 따라가면서 이 순간이 내게 가장 큰 도전의 시작이 될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산불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고집스러운 믿음과도 싸우게 될 거라는 걸요. 사라가 저를 캠프 가장자리에 주차된 반짝이는 검은색 SUV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사방에 제가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깨끗했고 제 포드 트럭보다는 작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죠. 앞부분에는 한국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운전해야 할 차인가요? 무례하게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물었어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조건에 맞게 제작됐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죠. 공기 흡입 시스템에는 제로 막히지 않는 특수 필터가 있어요. 엔진은 극도의 열기 속에서도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됐고요. 천천히 차량 주변을 걸으며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돌아서 가고 싶었어요. 이 외국 차를 운전하는 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팀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언덕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생각했죠. 제 트럭이 마법처럼 다시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열쇠는 안에 있어요. 한번 운전해보세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모든 것이 제 트럭과 달랐죠. 대시보드에는 화면이 더 많았어요. 좌석의 느낌도 달랐고요. 심지어 냄새까지 낯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돌렸어요. 엔진이 부드러운 웅웅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어요. 제가 익숙했던 큰 울림이 아니었죠. 다르고 이상했어요. 하지만 작동하고 있었고 그건 제 포드보다 나았어요. 불이 진압되면 돌려드릴게요. 사라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안전하게 지내는데 집중하세요. 캠프를 떠나면서 절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동안 미국산 차량만 믿어왔는데 이제는 제 인생 중 최악의 화재 속에서 한국산 SUV에 제 목숨을 맡기고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이 빠르게 찾아왔어요. 화재 현장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돌과 재로 덮여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SUV가 힘들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부드럽게 오르고 있었어요.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바퀴가 제 트럭보다 험한 지형을 더 잘 움켜쥐고 있었죠.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몇몇 팀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장님, 뭘 몰고 오셨어요? 존슨이 웃으며 소리쳤어요. 쇼핑몰 가는 길에 길을 잃으셨나요? 그를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어요. 위험에 처한 5채의 집에 도달하기 위해 길을 뚫어야 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어제 불이 타서 아직도 땅이 뜨거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죠. 너무 위험해요, 마르티네즈가 말했어요. 우리 차량 중 어느 것도 저기를 통과할 수 없어요. 제가 갈게요,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이 차량이 어쩌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르티네즈는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브라이언은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차들의 흡입 시스템은 설계가 다르거든, 그가 말했어요. 작동할지도 몰라. 조심스럽게 불탄 지역을 통과해 운전하고 있었어요. 땅은 여기저기서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SUV를 타고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죠. 하지만 엔진 온도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에어컨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집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던 동료들을 도왔어요. 작은 불이 도로 양쪽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한국산 SUV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팀의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더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캠프로 돌아와 브라이언이 내일을 위해 SUV를 점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어땠어? 그가 물었어요. 예상보다 좋았어,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때로는 최고의 도구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해내는 것이지라고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동안 쌓아온 믿음의 벽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재와 싸우는 날은 3일이 더 이어졌어요. 한국산 SUV는 매일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매일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 사이의 경계가 조금씩 더 흐려지고 있었어요. 산불이 발생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긴급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화재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로키 캐년에 갇혀 있었거든요. 불길이 그들의 오두막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탈출할 방법이 없었죠. 불타는 나무들이 쓰러져 길이 막혀 있었어요. 누가 그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소방서장이 무전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죠. 로키 캐년은 가파르고 급한 커브가 많으며 이제는 불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렇게 심한 화재에서 그곳을 통과한 트럭은 없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말했어요. 한국산 SUV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었거든요. 어떤 차량이든 그곳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 차였을 거예요. 브라이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살행위야, 안나. 이 차량이라면 괜찮아, 제 자신의 자신감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차를 타고 식료품점에 가는 것조차 믿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제 목숨을 그것에 맡기고 있었죠. 여분의 물, 방화 담요, 응급용품을 챙겼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짙은 연기를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죠. 하늘이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태양은 연기 뒤로 완전히 사라졌죠. 정오였는데도 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깥 온도는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SUV 안에서는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죠. 엔진 온도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여전히 작동하며 불타는 숲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두막으로 가는 길의 절반쯤 왔을 때 재난이 찾아왔어요. 거대한 불타는 나무가 제 앞길의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졌죠. 같은 순간 오른쪽 언덕이 불타는 흙과 돌의 파도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두 개의 화염벽 사이에 갇혀버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SUV 안의 시원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것은 차량과 저 모두에게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빠르게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쓰러진 나무가 산사태를 만나는 지점에 작은 틈이 있었죠.
SUV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틈이었어요. 양쪽에서 불길이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망설인다면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저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까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SUV가 즉시 반응하며 앞으로 움직였죠. 좁은 틈을 겨냥하고 가속했어요. 공포스러운 3초 동안 불길이 차량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온도계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엔진은 계속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전자장치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요. 강화된 차체가 떨어지는 파편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반대편으로 돌파해 나왔고 마침내 숨을 내쉬었어요. SUV가 최종 시험을 통과한 거였죠. 5분 후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어린아이들이 젖은 담요를 머리 위로 덮고 현관에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들의 얼굴이 안도감으로 밝아지고 있었죠. 빨리요, 그들을 SUV로 안내하며 외쳤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돌아가는 길은 더 위험했어요. 원래 경로는 이제 완전히 불로 막혀 있었거든요. 앞으로 3m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짙은 연기 속에서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SUV의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에어필터가 엔진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있었죠. 강화된 하부 차체가 땅에 있는 불타는 파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과열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기지 캠프의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구한 건 저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차량이었죠.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비웃었을 이 한국산 SUV가 사라가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로 뒤덮였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는 SUV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짓고 있었죠.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후드를 토닥이며 새로운 종류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래된 믿음에 대한 고집스러운 자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한 사람의 솔직한 자부심이었죠. 그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라고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목숨도요. 그 순간 저는 보상을 받았어요. 메달이나 상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제 자신의 편견이라는 감옥에서의 자유였어요. 한국 차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울 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였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2주가 지나고 마침내 3부를 진압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화재였죠. 12채의 집이 불타버렸지만 모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절한 장비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제 포드 트럭은 정비소에 놓여 있었어요. 정비사는 손상이 광범위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엔진을 재건하고 공기 흡입 시스템을 교체 후 전자장치를 수리해야 했어요.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수리 기간이 몇 주가 걸릴 거라고 했어요. 대리점 주차장에 서서 불길을 뚫고 나를 태우고 그 가족을 구한 차와 같은 새 한국산 SUV가 줄지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아직도 고민 중이야? 브라이언이 주차장에서 내 옆에 와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동안 한 가지를 믿어왔어. 바꾸기가 쉽지 않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브라이언이 내가 피하고 있던 질문을 던졌어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도 소방관이셨죠. 항상 우리 일은 멋있게 보이거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면 일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도구를 사용하라고 하셨을 거야 라고 마침내 대답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선택했을 것이 아니더라도. 다음 날 서류에 서명했어요. 한국산 SUV가 제 것이 되었죠.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옳은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어요. 고집스러운 자존심에서 지혜로 나아간 제 여정의 상징이었죠. 일주일 후 지역 기자가 전화했어요. 뉴스 방송국에서 화재와 우리 부서의 대응에 관해 인터뷰하고 싶어 했죠. 인터뷰에 동의했고 이것이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눌 기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카메라 앞에서 기자는 제 차량 선택에 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차를 사는 것이 애국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애국적인 것은 가능한 최고의 도구로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화재와 싸워왔어요. 제가 본 최악의 조건에서 이 차량은 다른 모든 것보다 성능이 뛰어났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에요.
그날 밤 인터뷰가 방송되었어요. 아침이 되자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다른 지역의 소방서장들이 제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는 제 이야기를 안전자료에 실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었고요. 심지어 전국 소방관 협회에서도 전화해서 차량 추천 사항을 검토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부서 회의에서 차량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아닌 실제 비상 상황에서의 성능에 기반한 새로운 차량 기준을 제안했어요. 소방서장은 최근 화재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포함한 제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그가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새로운 구매 과정을 시작할 겁니다. 사라는 일주일 후 소방서를 방문했어요. 그녀의 대리점은 이제 우리 부서와 직접 협력하여 특수 응급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죠.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브라이언은 응급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개조를 하고 있어요. 브라이언이 자신의 새 한국산 SUV에 특수 소방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곳을 가리켰어요. 저는 매일 자랑스럽게 한국 SUV를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 편견이 판단을 흐리게 할 뻔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위험했을까요? 화재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차량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새로운 것에 직면했을 때 가장 깊은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에 관한 것이었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존심을 제쳐두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곧 다음 화재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작년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좋은 장비뿐만 아니라 더 열린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내일 또 새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